이렇게 3배씩, 예, 뭐 100억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죠. 시세 차익이 153억이다. 서울입니다. 이다희 씨는 또 쉽게 돈을 벌었다. 이다희 씨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제목에 보면 뭐 17억 벌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육안상 5층짜리로 보이는데 건축물 대장은 4층으로 돼 있다. 한 층이 불법이냐?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을 이렇게 지금 바꿔놨죠. 경사진길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건데 한번 보세요. 맨 밑에서 셋째 줄, 맨 밑에서 셋째 줄 지하층으로 인증받으면 금표율 용적률 제외. 그래서 메뉴에 보면 지하층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 위에서 셋째 줄 쉽게 말해 예, 지표면에서 다시 한번 지표면에서 절반 이상 밑으로 꺼져 있으면 지하로 인정받습니다. 오, 한마디로 지표면에서 밑에 꺼져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우리가 봐서는 모르죠.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보면은 한 층을 공짜로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금표율 용적률 같은 혜택. 자, 임하룡 씨 4억에 샀는데 100억이다. 여러분 집에서 일단 뭐 놀랄 준비를 하셔야죠. 놀랄 준비. 와, 1991년에 4억에 샀는데 100억이다. 와, 전현무도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남입니다. 도산공원 근처죠. 신사역 있잖아요. 신사역. 가로수길이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 도산공원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 핫플레이스로 형성이 되어 있죠. 핫한 패션, 맛집 이런 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죠. 황정민 씨, 황정음 씨, 노홍철 씨, 뭐 이정재 씨, 예, 뭐 한혜슬 씨, 뭐 등등 할 거 없이 주변에 연예인들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이 일대에 재미를 보시고 자, 91년에 4억에 샀는데 100억. 24년 기사니까 지금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올랐다고 봐야죠. 91년에 4억, 지금 100억. 서울에는요, 이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에 10억짜리가 지금 50억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돈이 많다. 돈이 많은데 왜 인구가 작은데 사냐 이거예요. 꼬마 빌딩을. 예, 돈이 많다. 꼬마 빌딩은 서울입니다. 꼬마 빌딩은 서울입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들. 이 돈이 많다는 건 10년 전에는 10억을 의미했고 지금은 한 4, 50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꼬마 빌딩은 어디다? 서울이다. 그 다음에는 기타광역시, 기타광역시 수도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장훈시 제목 28억 450억 서울입니다. 서울 넘어갑니다. 권상훈시 350억 차익 서울입니다. 송승헌 씨 150억 700억. 이건 지금 700억이 됐다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이다희 씨처럼 물타기를 하려고 산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까만색 건물 보이죠? 저거 스타벅스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식당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앞뒤로 샀습니다. 각각 샀는데 부셔가지고 합치면 700억이 될 거라는 기사인데요. 세상에. 여러분 응용하면 됩니다. 이 금액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저도 이거 뭐 살 돈 없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았고 2002년도부터 제가 상가를 하나씩 사서 물론 강의한 지는 2015년 우리 건행 부자님을 알게 되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2015년부터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투자는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부터 샀죠. 많이는 못 샀습니다. 왜? 돈이 지지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출 이빠이 받아서 샀죠. 근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요거 뭐 금액을 낮춰서 앞뒤로 각각 사서 물타기 합쳐서 짓는다. 특히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바로 앞에 수도권 같으면 월판선이 들어올 바로 앞에 신안산선이 들어온 바로 앞에 동탄 인대공선이 들어온 바로 앞에 대구 같으면은 예, 엑스코선이 들어온 바로 앞에 그 다음에 대구 산업선이 들어오는 바로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부산 같으면은 사상 하단선, 하단 녹산선, 뭐 2호선 연장선 뭐 등등 해서 바로 앞에 BUTX 바로 앞에 부산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앞뒤로 하면은 크게 오른다. 아, 참 재밌는 내용이죠. 예, 카톡방에 뭐 대출을 몇 퍼센트 끼고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대출은요, 이자야 사실 뭐 내기 나름이니까 이자야 뭐 4%대 될 수도 있고 비싸게 하면 6, 7%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가는 수익률을 계산하고 사면 됩니다. 수익률을. 그래서 살 때 대출이자보다는 살 때 수익률 몇 프로냐?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보통 한 2% 이상은 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1층은 5%, 2층은 6%.
그래서 살 때 대출이자보다는 살 때 수익률을 보통 계산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사게 되고요. 그렇게 사고 물론 대출을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죠. 하고 상가 대출은 절반이 넘어가면 약간 좀 위험할 것 같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한 절반 정도 대출을 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는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리가 또 높잖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대출을 내시고 경매로 80% 대출을 끼면은 공실 나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은 경매라 해도 한 60% 미만이 좋지 않을까요? 매매는 5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대출이자가 높아서 사는 데도 부담이지만 파는 사람도 부담이죠. 그래서 물건이 싸게 나옵니다. 근데 대출 이자를 뭐 7% 8% 물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수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금리는 어차피 나중에는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성수동 위쪽에 송정동에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제목에는 옆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세권이 아니고 지도상 위쪽이죠, 위쪽. 성수동 위쪽에 송정동이 많이 올랐다. 서울입니다. 자, 싸이도 잭팟 터졌다. 그다음에 장범준도 돈을 많이 벌었다. 제목만 봅니다. 시간상.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 파일은 첫 번째 파일이고요. 첫 번째. 아까 14번 파일, 상위부 파일도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성수동. 여기서 여러분 한번 쓰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뒤로 한번 누웠다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자, 지금 뒤로 한번 눕습니다, 여러분. 뒤로 한번 누웁시다. 아이고, 예. 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10년 전에 평당 3천이었습니다. 근데 평당 3억에 거래되었답니다. 헉! 하는 거죠. 예. 10년 만에 10배 올랐다. 맨 밑에 보면 3억에 거래됐다고 돼 있죠, 평당. 이거 10년 전에 평당 3천이었습니다. 지금 평당 4억에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 주변이. 서울의 성수동입니다. 음. 자, 그래서 성수동 그 카페 거리 대림창고 있죠. 대림창고 주변에서 왼쪽이 많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또 오른쪽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성수역 북쪽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북쪽이 좀 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11억이 110억이 되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11억이 110억이 되었다. 그게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놓을까요, 여러분? 아유, 예. 뒤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 야, 정말 쓰레기 판입니다. 이렇게 오르다니. 아니, 상가가 다 죽었다면서. 상가 사람이 없다며, 살 사람이. 이거는 왜 이렇게 오르냐, 이거예요. 11억짜리가 110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가 모이는 상, 그리고 교통호재가 있는 상, 그리고 공실이 없는 상, 그리고 구도심이 안전하다. 그리고 지방대학가는 갈수록 위험하다. 아파트가 없는 지방에 소규모 대학만 있는 곳은 갈수록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거지를 끼고 있자. 예, 아니 뭐 산업단지를 끼고 있든지. 자, 조정석 씨가 돈을 벌었구나. 네. 윤종신 씨가 돈을 벌었구나. 네. 변정민 씨가 돈을 벌었구나. 네. 오상진 씨가 돈을 벌었구나. 전부 서울의 공화빌딩인데요. 송원희 씨도 70억 벌었고.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던데요. TV에. 예, 그 사기꾼들이라는 사기꾼들. 사자는 그 역사할 때 사자죠. 역사. 역사 강사 아닙니까? 이대지 씨가. 그래서 역사 그 사기꾼들 프로그램에 이대지 씨가 아주 재밌게 TV에 나오는 장면도 최근에 한번 봤는데요. 음, 뭐 최태성 씨나 이다지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예. 여기 이다지 씨. 예. 제목에 3대 미녀 강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보면 3대 미남 강사가 있죠. 대구에. 3대 미남 강사. 건행 부장님하고 저하고 한 명 더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요거는 제 개그입니다. 개그. 어디서 웃는 소리가 막 들리고 지금 돌멩이가 날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냥 우정하는 얘기입니다. 예. 수업이 재미가 없어도 집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면 미소가 저절로 생기잖아요. 맞죠? 집에 있는 사랑하는 그분을 지금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미소가 저절로 그렇죠? 웃으면서 수업을 들읍시다. 네. 그리고 연락처 어차피 공개하기 때문에 언제 연락이 돼도 연락이 됩니다, 저는. 맞죠? 예.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강사분들도 많지만 저는 알려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보시고
재방송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방송은. 아무리 서울 말투라고 이게 좀 적응이 안 되긴 해도 들어보면 또 서울 말투 같아요, 요게. 그렇죠? 예. 자, H.O.T 장우혁 씨입니다. H.O.T 캔디 행복. 여러분 H.O.T 또 팬들이 많으시죠? 옛날에 잭스키스, 커플, 핑클, S.E.S 그때 한참 우리 TV로 많이 보셨죠? 맞죠? H.O.T 잭스키스. 자, 와, 엄청 보셨네. 장우혁 씨. 그다음에 여기. 이건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 이 육상냉면이라는 건물이 위에서 셋째 줄. 신축이나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는데 27억 올랐다. 야, 미치겠네. 아니, 진짜 상가는 하지 말라더니 또 올랐네. 예. 오르는 데는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전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경매나 금매로 싸게 사야 합니다. 오, 이분들도 20억 버셨네. 오, 어디서 많이 본 분이네. 예. 이분도 110억 버셨네. 오, 이분도 숨만 쉬었는데, 와, 이분도 많이 버셨네. 다 서울입니다. 오,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또,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라고 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씨바신한테 제가 오늘부터 만수무강하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코도 많이 벌었네. 야, 이 뭐 이래 많이 벌었냐? 연예인들이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잘 찍은 거죠. 여기가 오르겠네. 예. 컨설팅 업자들이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하는 그 중개사들이. 그렇게 해서, 서울이 오릅니다. 응,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신 거죠. MC 더 맥스. 행복하지 말아요. 옛날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던 기억 나십니까? 행복하지 말아요. 해바라기도 어쩌고 하면서 그 노래 부르셨잖아요. 맞죠? 이수. 네. 돈을 많이 버셨네. 현빈. 저랑 조금 닮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어이, 죄송합니다. 급하게 사과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현빈 돈을 벌었다. 예. 이승철도 돈을 벌었네요. 와, 돈을 번 사람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자, 다른 얘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인데 50억 올랐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목이 2020년 10월 12일에 나온 제목이잖아요. 그때가 제로금리였습니다. 은행 이자가 아까 얘기했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금금리가 0%대입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사는 시기입니다. 건물이 비어 있어도 잘 팔렸습니다. 아까 한 얘기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죠. 네. 공시가 무관하게 올랐다. 제로금리 때는 자, 글씨가 진하게 돼 있죠. 월세 수입은 작지만 지가 상승을 보고 산다. 그렇습니다. 자, 제로금리 때는 공실이라도 오른다. 꼬마빌딩은 공실이라도 오르더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파일은 지금 계속 이렇게 공유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PPT 작은 창으로 잠시 넘어갔는데 백화점 매출 순위가 있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울렛 매출 순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 자료입니다.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 이거는 신축 상가를 추천하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화면을 크게 한번 키워볼까요? 취득세. 상가 취득세 몇 프로죠? 4.6%입니다. 아, 세금 얘기 나왔네. 재미없네. 아닙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한번 보세요. 상가 취득세 4.6인데요. 유흥주점 같은 거 있잖아요. 취득세가 3배 더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흥주점을 취득하잖아요. 물론 건축물 대장에 뭐 일반 음식점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데 이제 뭐 룸사롱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면 꼼짝없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요 이제 취득세 중과 조건이 나옵니다. 30평 이상이면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취득세가 13.4%가 나옵니다. 물론 벗어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룸사롱을 취득하고 나서 60일 안에 편의점 같은 일반 업종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예, 용도를 바꾸거나 공사만 들어가도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무서에서 미용실로 바꾸네. 취득세 중과 배제. 예, 자, 그리고 재산세 중과가 나옵니다. 이거 조심합니다. 재산세 중과. 자, 세무사님 글인데요. 여기 보면 재산세 중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월세 내고 남는 게 없다. 뭐가요? 유흥주점 같은 거 말이에요. 룸사롱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룸사롱을 만약에 한 100평짜리 대규모 룸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같은 일반 업종에 비해 재산세가 16배나 중과가 됩니다. 재산세가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해마다. 해마다 재산세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를 주인이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룸사롱 재산세를 주인이 내는 사람 봤습니까? 봤습니까? 저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봤어요. 재산세는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재산세는. 룸사롱 같은 경우. 중과되기 때문에. 자, 병원 약국 사기 사건 한번 보실까요? 병원 약국 사기 사건.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2012년 기사입니다. 약국자리 분양 사기. 자, 2019년 기사입니다. 제목에 사기라고 붙어 있죠. 또 넘어갑니다. 사기, 사기, 또 사기. 이건 의사가 개원도 안 하면서 개원할 것처럼 해서 뒷돈만 받아먹고 여러 번 해먹다가 구속된 경우죠. 이런 사기. 의사, 약사가 사기에 많이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 보실 거예요. 대구 수성구의 사기 사건 건물이네요. 피해액만 208원. 208억. 208원이 난다. 208억. 자, 13층에 13층에 44개 모두 병원이 확정되었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모두 확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4칸의 병원이 모두 확정되면 약국은 이거는 분양가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 같으면 보통 10평에 20억대는 냅니다. 분양가가. 10평에 20억 정도. 왜? 약국은 처방전으로 먹고 살잖아요. 물론 뭐 지나가다가 바꿔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빼고 처방전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병원이 44칸에 다 들어와 있으면 1층에 약국 독점으로 입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약국은 엄청 비싸게 분양이 됩니다. 그렇겠죠.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실평수 10평이면 한 20억 근처 또는 20억 이상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 만약에 병원이 안 들어온다면 어? 병원이 안 들어온다면 자, 아니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현수막 걸어놨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글씨 진한 거 한번 보세요. 도용하는 의사 면허증으로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죠. 그러면 20억에 분양받았던 사람은 네,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돈이. 근데요,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사건이에요. 보통 여러분 도용한 면허증으로 병원이 들어올 것처럼 현수막 끄는 건 좀 특이한 사건이고 어떤 사건이 보통 일반적이냐면 의사랑 시행사랑 짜고 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내과와 과가 들어온다라고 현수막 걸죠. 의사랑 시행사랑 짜고 칩니다. 들어올 것처럼 하고 개원을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사도 지금 쏘갔다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병원이 들어온다 했다가 안 들어왔고 이건 또 어디냐? 평택이구나. 병원 최근 뉴스죠. 4월달 병원이 입점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100평 병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요. 병원이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없어진다든지 이런 일도 매우 흔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랐나? 또 뒤로 한번 누워야죠. 하고 뒤로 한번 누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병원이 들어온다 해서 약국을 분양을 받았더니 병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약국을 분양받는다면 특약을 제시하겠죠. 여러분이 약국을 분양받는다면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렇지. 그리고 병원이 들어오면 5년간은 계속 유지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약국을 분양받아도 괜찮겠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약국자리 분양받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장에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여기도 현수막 걸어놨죠. 병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약국 오픈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약국을 분양받는데 불안해가지고
이제 분양계약서에 특약을 적습니다. 신축상가, 예, 신축상가에 분양계약서 특약을 여러분이 적습니다. 내가 약국을 분양받는데 2층에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렇게 하면은 시행사가 병원을 일단 개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오픈하며 5년간은 병원을 유지한다. 또 이렇게 제가 특약을 넣잖아요. 그럼 또 시행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5년간 병원을 유지할까요? 유지 안 합니다. 한 달 만에 폐원해요. 그러면 나는 시행사에서 병원이 5년간은 유지한다 했는데 유지 안 하니까 계약을 해지시키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겠지.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겠지. 천만에요. 얘네들 있죠? 이상합니다. 약국 자리를 병원 들어온다고 약국주를 독점으로 20억에 분양해놓고는 병원을 안 집어넣거나 한 달 만에 폐원시키거나, 그리고요, 소송 걸려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잖아요. 어, 약국 분양 취소 소송을 걸어서 취소해도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하면 시행사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부도를 냅니다. 부도를 내거나 시행사 대표를 노숙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돈을 줄 사람이 돈이 없겠죠. 그럼 돈을 못 받습니다. 정말 사기가 난무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어요. 요 앞에 우리 수강생이 당한 사례인데, 경기도 김포 사례 하나 보여드리죠. 경기도 김포에 우리 수강생이 당한 사례인데, 병원이 건물에 많잖아요. 그런데 브로커들이 다른 건물에 공실이 많으니까 원장이랑 짜고 다른 건물로 옮깁니다, 병원을. 그 과정에서 브로커도 돈을 받고 원장도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병원이 멀쩡하게 있는데 브로커가 원장하고 돈을 받고 공실 소유주한테 돈을 받고 병원을 옮겨갑니다. 그러면 공실 소유주가 돈을 내고 원장이랑 브로커가 돈을 받죠. 다시 병원을 옮기면서 공실 소유주가 돈을 내고 원장이랑 브로커,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랑 브로커는 돈을 받습니다. 받고 옮기죠. 옮기면서 병원이 있던 건물이 옆에 건물로 병원이 다 옮겨가는 현상.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쇼킹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아까 한 얘기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PPT 마지막입니다. PPT 마지막이고 사이트를 몇 개 볼 겁니다. 자, 집에 가지 마시고, 집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집이겠네. 예. 자, TV 보러 가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TV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 지금. 예. 자, 그리고 제가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강의를 되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다니까요. 이제 건행 부자님께서도 불러주시면 또 한 번씩 하겠지. 네. 여러분이 반응이 좋다 해야 또 건행 부자님께서 좀 불러주시겠죠. 자, 세대수와 상가개수 한번 보고 이제는 사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밤이 셀 준비가 되신 분도 계시네. 예. 물론 셀라면은 셀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밤을 셀지. 네. 네. 자, 아파트 상가는 전세대에 20개 정도가 적정하다. 전세대에 20개 정도가 적정하다. 한마디로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천세대에 상가가 800칸 정도 지어져 있다. 바로 목을 돌려야 되겠죠. 딴 데로. 하면 안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이것도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몇 개만 넣어놨습니다. 수원 사례입니다. 경기도청 앞에 광교중앙역. 여러분들이 탐내는 지역이죠. 아파트를 탐내겠죠. 아파트를. 근데 여기 아파트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매실로 연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원의 호매실 앞에 아파트가 싸잖아요. 거기 사면 보나 마나 오르겠지. 오를 거 아닙니까? 그 싼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어쨌든 광교중앙역 앞은 아파트가 어쨌든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요. 강남으로 가니까. 상가는 딴판입니다. 상가는 초창기부터 분양 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한 10년 전부터 분양 받았던 사람들 다 곡소리가 났는데요. 상가주택은 많이 올랐죠. 그거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발되면 땅은 오릅니다. 개발되면 상가주택은 오릅니다. 우리 대구만 받아 그러세요. 대구.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원 얘기하면서 또 대구 얘기 꺼내고 있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네. 제 강의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냥 대충 그러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대구 얘기하다가 파주가 나오기도 하고 파주 얘기하다가 울릉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울릉도 호박년.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수만 그거 있잖아요. 예, 노래를 또 2절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울릉도 트위스트 노래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대구에도 영경지구, 이시아폴리스,
테크노폴리스, 도남지구, 옥포지구, 아니면 근처에 김천혁신도시, 구미의 확장단지 어떻습니까? 신도시 개발하면 땅은 오르잖아요. 땅은. 아니면 옆에 경산에 지식산업지구 이런데 개발되면 상가주택은 오릅니다. 왜? 그건 땅이기 때문에. 근데요. 집합 상가는 다릅니다. 왜? 분양하는 업자가 시행사가 분양하는 업자가 돈을 왕창 두 배, 세 배씩 남기고 분양을 해먹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이 차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해가 불가피한 거고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상가는 옛날부터 공실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도 공실이 꽤 있는데요. 특히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높은 월세를 요구하다 보니 월세가 안 낮아지고 공실은 길어지고 월세를 낮추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대신 소유주가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아파트 헬스테이트 아파트 이 아파트도 언제 지어졌습니까? 예, 한 1년 좀 넘었죠. 제목을 보세요. 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이름은 힐스 에비뉴인데요. 아파트 211, 상가 366개. 상가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6개 층의 상가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1층은 분양가가 10평에 17억. 다시 한번. 밖에서 보이는 1층은 10평에, 실평수 10평에 분양가 17억. 밖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는, 지하는 지금 99%가 공실입니다. 1년 몇 개월째 99%가 지하는 공실인데 지하 10평의 분양가 11억 10평의 지하 넘어갑니다. 죽는 거죠 완전히. 자 부천 하남 10평에 14억 분양받은 한 분이 돌아가심 실합니다. 상가 분양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10평에 14억 화성 동탄 오피스텔 1122실 상가 811칸 또 뒤로 한번 누우셔야죠. 한번 누웁시다. 이거. 와 정말 기절하겠네. 아니, 오피스텔이 1122실이면 상가를 한 20칸이나 25칸 정도면 지으면 됐지. 상가를 811칸. 지금 짓고 나서 몇 년째 요 중간 블럭 있죠. 지금은 다 지었어요. 요 중간 블럭에는 그나마 좀 차이 있는데 우측이나 좌측 블럭은 이 비싼 분양가를 감당을 못하니까 여전히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몇 년째. 요 위에 있는 라크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화성 동탄 호수공원 앞입니다. 자, 판교 나오고요. 평택 나오죠. 명품관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평택의 이 건물에 명품관, 샤넬 같은 거 있죠? 명품관이 무려 100여 개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100개 넘게. 100개는커녕 한 개도 안 들어왔죠. 명품관, 샤넬, 프라다 등 110개가 들어온다 했는데 명품관이 한 개도 안 들어왔고 분양은 총알같이 잘 됐죠. 명품관이 이점한다니까. 그래서 명품관이 안 들어오고 망했죠. 비어 있습니다. 평택 나오네요. 평택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넘쳐나니까 저도 집을 하나 싸게 사서 제가 산 집은 조금 올라 있어요. 평택에. 제가 산 집은 한 5천 정도 올라 있는데 옛날에 싸게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손해 보신 분이 많아요. 평택은. 다만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예,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워낙 일자리가 이제 넘쳐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상가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가도 한번 보세요. 660세대 상가 555개. 그 옆에도 마찬가지 비슷하고요. 그 위에도 수천 개의 상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이트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상가 매출이 궁금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이트를 보나요?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보죠. 우리 집 앞에 상가 매출이 궁금합니다. 오픈업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오픈업입니다. 자, 우리 집 앞에 상가 매출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로그인은 자, 로그인을 제가 2단계 로그인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도 보안 설정을 잘 하세요. 해킹 당하기 쉽습니다. 일단 카톡으로 로그인을 해서 자, 사이트 이름이 오픈업입니다. 오픈업. 자,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서 뭐 동대구역을 한번 검색해 봅니다. 동대구역. 동대구역. 그냥 아무거나 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자, 동대구역 앞에 예를 들어서 자, 동대구역 앞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가 있네요. 파리바게트 매출이 궁금하잖아요.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조회하기. 자, 참고로 이 사이트는 당장 돈이 드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다만 조회를 한 사람당 한 달에 10개 이상 하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0개까지만 조회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또 이렇게 10건, 그 다음 달 10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왜 근데 3월 매장돼